잠깐 세션 녹화 좀 진행하고요. 이제 모든 세션이 마찬가지지만은 세션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세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참석한 참석자분들께서 세션을 들으시고 나서 세션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면은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저희가 추후에 다른 세션들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발표자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저는 유승만이라고 하고요. 데이터 센터에서 커스터머 석세스 스페셜리스트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오늘 전반적인 세션들에 대해 딜리버를 드릴 거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패널로서 저희 팀에 다른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분이 일정이 안 돼서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세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 시스코의 UCS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 그 다음에 UCS 매니저를 써본 고객들에 한해서 인터사이트 매니지 모드, 우리가 IMM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 그 이해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IMM으로 가야 되고 IMM으로 갔을 때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기술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는 그러면은 이 UCS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 IMM을 통해서 통합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고객들에 한해서 이 IMM 기반으로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레거시라고 표현한다고 하면은 UCS 매니저를 사용하고 있고 그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고객들이 우리가 신규로 UCS X나 어떤 서버들을 도입하게 됐을 때 이제 IMM을 가고자 할 때 어떻게 마이그레이션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을 좀 더 편리하게 도와줄 수 있는 전환 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인터사이트 매니지드 모드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IMM에 대한 구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실제 IMM의 도메인이나 프로파일 및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UCS 매니저 기반으로 해서 서버를 디플로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팔릿이라고 하는 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익숙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면 우리가 UCS 매니저 기반으로 하게 될 때는 전부 다 프로파일 기반으로 해서 서버에 디플로이를 하게 되고 그 하나의 프로파일이 하나의 서버처럼 동작하게 되는 구성인데 IMM도 그런 기본적인 사상은 동일하게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IMM 전환 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사이트 매니지드 모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 IMM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패브릭 인터커넥트 기존에 저희가 이제 그 패브릭 인터커넥트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 거기에 서버들이 연동이 됐죠. 연동되는 서버들은 기본적으로는 블레이드 샤시가 연동이 돼서 블레이드 서버들이 연동이 되고 시스코 같은 경우 독특하게 렉 서버들도 연결을 해서 마치 블레이드 서버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최초 구성,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UCS 매니저라고 하는 게 그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빌트인으로 탑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대체하는 UCS 매니저를 대체하는 용도로 해서 IMM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CS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한 세트의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 연동되어 있는 모든 서버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도메인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만약에 FI가 분산인데 다른 패브릭 도메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다른 UCS 매니저들과 각각을 확인하고 구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IMM이 나왔고 어떤 컨셉이냐면은 각각의 패브릭 인터커넥트 내에는 기본적인 에이전트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이전트들 API 기반으로 인터사이트에서 구축, 관리, 운영하는 모드가 인터사이트 매니지드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우리 UCS 인프라의 구성 및 관리를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IMM도 이 표준 기반의 기본 구조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에 UCS 매니저를 통해서 관리 운영해 보신 고객들, 그 다음에 인터사이트 활용해 본 고객들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큰 뭐 러닝 커브 없이도 접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IMM 같은 경우에는 레드피쉬라고 하는 레드피쉬 기반의 API 표준 모듈을 통해서 조금은 더 간편하고 안정성 있게 UCS 인프라를 연동하고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객 지금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레드피쉬라고 하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API 표준 모델 중 하나인데 기존의 RESTful API 기반보다도 좀 더 간편하고 그 다음에 HTTPS를 통해서 안정성을 높인 API 표준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서로 간에 통신하는 프로토콜이 이렇게 되어 있고 UCS 이 IMM을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걸 모르더라도 연동하고 쓰시는 데는 전혀 이슈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IMM이 어떻게 그러면 인프라들을 연동하고 구성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게 레드피쉬 기반의 API 표준 모델이다 라고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IMM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독립형이나 이제 독립형이라고 하는 건 UCS 렉 서버겠죠. 아니면 다양한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연결되어 있는 플랫폼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이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IMM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 디바이스들은 패브릭 인터커넥트 6400 시리즈의 패브릭 인터커넥트, 6500 시리즈 패브릭 인터커넥트와 그다음에 UCS 블레이드 서버 M5나 M6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렉 서버 같은 경우는 M5에서 M7까지, 그다음에 이제 이 UCS X 시리즈가 있는데 X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IMM이 맨데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사이트를 통해서만 구축하고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가장 최신에 나와 있는 UCS X 시리즈라고 하는 이 새로운 블레이드 모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서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장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내가 UCS 패브릭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서 다수의 UCS 매니저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들, 그 다음에 거기에 렉 서버가 있고 여러 다수의 이런 환경들이 이제 혼재해 있는 경우에 IMM을 통해서는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고, 통합 관리에 앞서서 한 번에 이 구축 자체도 IMM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구축에서부터 관리, 운영,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IMM 기반으로 이제 플랫폼이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관리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로 통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CIMC, 기존에 있는 UCS 매니저 등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IMM으로 통합을 하게 되고, IMM이 백엔드로 CIMC와 이 레드피쉬 기반의 API를 통해서 핸들링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 UCS 매니저를 통해서 UCS 매니저가 IMM 대체가 되는 이런 구성이라 보시면 되고, IMM을 통해서는 이제 이 서버라고 하면은 자동화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배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IMM으로 가게 되면은 기존의 UCS 매니저의 서비스 프로파일이 아니라 서버 프로파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 자체는 IMM이 연동이 되는 게 렉 서버도 있고 블레이 서버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동화를 통해서 신속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하게 될 때 배포하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표준화되어 있는 프로파일링 기반으로 해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IMM 모드 자체가 시스코가 이제 가장 최신의, 그리고 향후에 계속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또 통합형 관리 운영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걔네가 어떻게 생겨 있느냐? 라고 보시면은 기본적인 물리적인 아키텍처 자체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현재 예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있고 그 위에 그게 내장된 UCS 매니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UCS 매니저가 인터사이트에 뭐 SaaS든 아니면 어플라이언스에 연동이 되어 있는 구조로 갖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IMM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빌트인 되어 있던 UCS 매니저가 IMM 모드로 대체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INA라고 하는 인터사이트 네트워크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 다음에 DC 프록시와 엔드포인트 프록시라고 하는 IMM에 새롭게 지원되는 이런 API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왼쪽에 보이시는 우리 렉 서버들 핸들링 하게 되고, 그 다음에 X 시리즈 샤시에 있는 서버들과 모듈, 그 다음 기존의 블레이드 샤시에 있는 서버와 모듈들을 전부 다 핸들링 할 수 있게끔 음,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은 기존 우리가 UCS 매니저를 통해서 핸들링 할 때 들어가 있던 컴포넌트들이고, 여기에 있는 인터사이트 네트워크 에이전트나 DC 프록시나 EP 프록시. EP 프록시라고 하는 거는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거랍니다. 엔드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은 이 IP와 맥을 가진 모든 디바이스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SDN 기반의 어떤 네트워크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ACR 접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이 용어는 좀 익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EP 프록시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것들이 핸들링이 되고 관장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IMM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반드시 인터사이트가 필수겠죠. IMM이 이네이블 되면서 실제 이것들을 우리가 구축하고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인터사이트 포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터사이트 포털이 IMM 모드에 이제 연동이 되고, 인터사이트로 내가 들어가서 예전에는 우리가 UCS 매니저로 들어가서 하던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잖아요. 최초 구성하는 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변경 작업을 하거나 관리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인터사이트에서 진행이 되고, 이 인터사이트는 우리가 사스 타입과 어플라이언스 타입 두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네트워크 구간을 통해서 인터넷을 연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스 기반으로 인터사이트 포털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는 완벽하게 폐쇄망이기 때문에 인터사이트 포털 자체도 우리의 망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디플로이를 하고 이 패브릭 인터커넥트들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터사이트에 들어가서 모든 작업들 그리고 향후에 통합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IMM의 핵심 사상 자체는 인터사이트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시스코 UCS를 통합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핵심적인 필수적인 하나의 관리 포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해서 아키텍처가 디자인이 되어 있고, 예전과 다른 부분은 이 패브릭 인터커넥터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던 게 이 한 단계 업이 된 거죠. 이 IMM으로 올라가서 인터사이트에서 IMM 모드로 활성화되어 있는 패브릭 인터커넥터를 연동을 하고 인터사이트에서 내가 모든 작업들을 진행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IMM 모드와 기존의 UCS 관리 모드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우리가 UCS 매니지 모드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는 UCS 매니저를 통한 관리를 하게 될 때는 UCS 매니저는 이중화되어 있는 하나의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UCS 매니저가 빌트인이 되게 되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샤시들에 대해서 내가 서비스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정책과 프로파일을 만들고 템플릿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다른 UCS 매니저들이 있다. 그래서 다른 이제 UCS 도메인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들을 익스포트를 해서 걔를 다른 쪽 내 PC로 받아서 임포트하고 하는 번거로운 작업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의 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정책 자체가 이 사일로한 형태로 해서 하나의 UCS 매니저의 매니저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 관리 주체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린 거죠. 인터사이트로 끌어올리게 되면서 인터사이트에서 동일하게 이 정책과 프로파일과 템플릿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디에 배포할 수가 있느냐? IMM 모드로 연동이 되어 있는 이 모든 서버에 배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 UCS 매니지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UCS 매니저 기반으로만 배포가 됐고 서로 간에는 공유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인터사이트 매니지 모드로 가게 되면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하나의 정책을 만들게 되면은 인터사이트에 연동이 되어 있는 모든
서버들의 이 정책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 확실히 심플해졌죠. 보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뭐 담당자 기준, 담당자가 있고 이것들을 각각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인터사이트 매니지 모드 같은 건 한 명의 어드민이 있고 그 어드민이 어떤 정책에 맞는 서버를 위한 정책과 프로파일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정책과 프로파일을 내가 연동되어 있는 어느 서버에든 전부 다 배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 보시면 되고 배포할 수 있는 기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샤시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IMC 액세스나 전원이나 SMP나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도메인 프로파일이 있어요. 그 도메인 프로파일 안에는 우리가 보면은 UCS 매니저 할 때 VLAN 설정을 하게 되잖아요. VLAN이나 vSAN이나 포트에 대한 설정, 이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도메인 프로파일로 해서 바인딩할 수가 있게 되고 마지막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서버 프로파일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 서버 프로파일 자체는 예전에 UCS 매니저 기준으로는 서비스 프로파일과 유사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컴퓨팅에 대한 서버 프로파일, 그다음에 관리, 스토리지나 네트워크를 어떻게 연동할지, VCN이나 VLAN이나 vSAN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동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 샤시 프로파일, 도메인 프로파일, 서버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고 이 세 가지의 프로파일을 IMM으로 연동되어 있는 인터사이트 내에 연동되어 있는 모든 서버들에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터사이트 매니지드 모드를 위한 구축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은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실제 현업에서 IMM으로 간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어, 이 UCS 매니저와 UCS 센트럴 환경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터사이트를 통해서 관리나 운영 자체를 통합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구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나는 현재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UCS 매니저를 쓰면서 근데 UCS 매니저들이 여러 도메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은 이들을 좀 통합을 해서 내가 관리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인터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연동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릴 수 있고 이제 그 다음 번을 나는 그러면 인터사이트 매니지드 모드를 사용해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기존 고객이나 신규 고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인터사이트를 배포를 하고 IMM 전환 툴을 통해서 기존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IMM 전환 툴을 통해서 OB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환 툴을 통해서 전환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 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부분들 그럼 우리가 기존에 내가 UCS 매니저를 구축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들을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전환 툴을 가지고 이 IMM으로 UCS 도메인을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이 기존에 있는 UCS 매니저에서 IMM으로 오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 자체가 클리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운타임이 들어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온라인 마이그레이션은 아니고 FI 자체도 완벽하게 초기화해서 IMM 모드로 새로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서버나 이런 샤시들은 모두 전원을 끄고 다운타임을 가지고 가는 구성으로 구성하게 되고 물론 당연히 이제 인터사이트가 필요하게 되겠죠. 인터사이트 우리 연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IMM 전환 툴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기존에 만들어놨던 서비스 프로파일이라든가 정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넘겨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온라인 중에 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UCS 매니저 쓰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다운타임을 가져가서 구성하게 되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약간 하이브리드한 형태로 이 인터사이트 통해서 기존에 있는 서버들은 내가 연동을 해서 관리 운영만을 하게 되고 새로 이제 구축하는 우리가 UCS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IMM 간 형태로 해서 그러면은 신규 구축이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대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향후에 이제 조금씩 서버 단위로 마이그레이션 형태로도
고객들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인터사이트 기반의 IMM 구축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IMM 구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전 요구사항으로는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FI 자체가 초기화가 되고 기존의 UCS 매니저 모드가 아니라 IMM 모드로 다시 활성화되면서 셋업들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콘솔로 우리가 그 해당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액세스를 해서 실제 콘솔 창을 보고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FI의 콘솔로 액세스가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 대한 이름이나 FI의 관리 포트나 주소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IMM을 사용한다는 거는 인터사이트 기반으로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인터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드민 계정 권한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드민 계정을 만들고 시스코 아이디와 계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인터사이트를 통한 연동 시에는 이제 DNS 서버나 도메인 이름 여러 가지 등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IMM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콘솔로 액세스 가능하고 추가적으로는 인터사이트 우리가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기반 요구 사항들이 전부 다 충족이 되어야지 IMM 기반으로 우리가 원활하게 구성이 진행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IMM 구성 시에 신규로 설정했을 경우에 워크플로우를 간단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단계로는 당연히 이제 UCS 그 펌웨어에 대한 버전 검토가 필요하겠죠. IMM 지원을 위한 최소 권고사항의 펌웨어가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이 도입되어 있는 서버에 패브릭 인터커넥트나 UCS 블레이드 서버나 렉 서버의 펌웨어 버전을 검토를 하고 펌웨어 버전이 4.1.3 이상인지를 확인을 해서 확인하는 단계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두 개의 FI는 우리가 이중화로 들어가 있게 되잖아요. FIA, FIB로 들어가 있게 되는데 이 두 개의 FI 모드에서 구성을 이제 삭제를 하고 리셋하는 단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올라오게 될 때 그 콘솔에서 IMM에서 이제 FI 설정을 하게 되고 이제 IMM 모드로 FI 설정하고 나면은 걔를 이제 인터사이트에 우리가 연동할 수가 있게 돼요. 인터사이트에 그 FI 연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기본적인 구성이 완료가 된 거고, 그러면 이제 3단계에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이 각각의 FI가 이거 서브 포트인지 네트워크 포트인지 설정하는 이런 업링크 포트인지 서브 포트인지 설정하는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 단계 자체가 이제는 인터사이트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LAN이나 vSAN에 대한 구성을 하고 UCS 도메인 프로파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연동된 서버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블레이드 서버라고 하면은 UCS 해시 프로파일 설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각 FI 서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서버 정책을 포함한 여러 개의 서버 프로파일 생성하게 돼요. 이 서버 프로파일은 스페시픽한 블레이드나 렉 서버에 할당이 되는 거겠죠. 할당이 되고 나면은 그 서버가 이제 실제로 동작하게 하는 이제 프로파일을 보시면 되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버추얼 KVM 콘솔로 들어가서 각 서버에 OS를 설치한다든가 이제 각 서버 OS 설치하는 건 실제 이제 이런 그 운영 시스템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S 설치하는 단계로 해서 총 8단계 정도로 해서 신규 워크플로우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앞에 있는 4단계는 가장 베이직하게 피지컬하게 연동하는 그런 단계가 되고 뒤에 4단계 자체는 그 위에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포트에 대한 설정을 하고 여러 가지 서버 연동을 위한 설정을 해서 마지막으로 그 모든 구성들이 완료되고 나면은 해당 특정 서버 프로파일이 적용된 서버로 들어가서 이제 OS를 설치하는 단계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UCS 매니저가 4.0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4.1.
3펌웨어 번들을 다운로드 하시고, 그리고 이 UCS 서버 인프라를 UCS 매니저에서 먼저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죠? UCS 서버 인프라스 펌웨어를 4.1.3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업그레이드가 이제 완료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두 개의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있는 구성을 초기화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레이지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구성 자체를 우리가 초기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다운타임이 없이는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UCS 매니저에서 IMM 모드로 가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다운타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레이즈 컨피그레이션 하게 되면은 물론 실제 현업에서는 UCS 매니저를 사용해서 이레이즈 컨피그레이션을 쓰는 경우가 없겠죠. 이레이즈 컨피그레이션 하는 순간 모든 정책이 날아가게 되고 서버가 좀 셧다운이 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레이즈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초기화를 하게 되고 초기화를 하고 나서 이제 FI 콘솔 포트에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구성 자체는 IMM 모드로 구성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FI IMM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MM 모드로 옵션 선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FIA와 그다음에 FIB에 대한 IP 주소나 인증 정보에 대한 설정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하게 하고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 GUI에서 진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연동이 되게 되면은 먼저 기본적으로는 프라이머리 FI가 연동이 되고 FIA가 프라이머리라고 하면 FIA가 연동이 되고 세컨더리 FI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검색이 돼서 추가를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FI 자체가 이 인터사이트에서 설정하고 연동이 되고 나면은 기본적인 우리가 IMM 연동은 완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난 것들은 우리가 UCS 매니저에서 하는 작업 일련의 작업들을 이제는 인터사이트 진행하게 돼요.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조금 명칭은 좀 달라졌어요. 우리 UCS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 거기 내에서 네트워크 정책, 그 다음에 뭐 스토리지 연동 정책, 그 다음에 뭐 바이오스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만들어서 일괄 배포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스페시픽하게 이제 이 IMM 도메인이라고 하는 왜냐면 연동되는 IMM 패브릭 인터커넥 세트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 도메인들이 존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IMM 도메인 프로파일 및 정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IMM 도메인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재사용이 가능한 정책을 통해서 패브릭 인터커넥트를 구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포트에 대한 구성 얘는 업링크 포트인지 서버 포트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VPC 구성을 위한 포 채널 구성을 할지 이런 여러 가지들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VLAN을 어떻게 할당할지, VLAN 어떻게 배포를 할지에 대해서 VLAN이나 VCN 구성, VCN 같은 경우에는 센 스토리지 연동이 된다라고 하면 센 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VCN에 대한 구성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UCS 도메인 구성 어떤 거냐면 기본적인 NTP나 네트워크 커넥션 어떻게 할지, QoS를 어떻게 할지 해야 될지에 대한 UCS 도메인 구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단일 UCS 도메인 프로파일, 단일 패브릭 인터커넥 도메인에 할당이 가능하도록 이게 설정들을 6가지 스텝에 걸쳐서 우리가 UCS 도메인 어사인을 하고 VLAN과 VCN 구성, 포트 구성, UCS 도메인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IMM 도메인 프로파일 구성을 완료하게 되고요. 이제 얘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제 IMM에 연동된 샤시에 대한 프로파일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연결되어 있는 샤시와 우리가 팩스라고 하는 패브릭 익스텐더 같은 경우에는 인터사이트 자동으로 검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석으로 자동으로 검색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셰시 프로파일에서 셰시에 대한 이 셰시 어떤 셰시를 어사인할 정의라고 셰시 컨피그레이션 정의를 해서 IMM 셰시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당을 하게 되면은 이 셰시 프로파일의 정책에 지정된 구성을 기반으로 해서 셰시를 자동으로 구성을 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도메인에 대한 구성을 완료했고 그 안에 있는 샤시에 대한 설정 완료했으면 그 샤시에 장착이 되어 있는 스페시픽한 서버에 대해서 우리가 서버 프로파일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서버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그 UCS 매니저의
서비스 프로파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IMM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다수의 도메인들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서브 프로파일의 앞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도메인 프로파일과 샤시 프로파일이 추가적으로 설정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서버 프로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우리가 만약에 UCS 매니저 기반으로 해서 서버를 실제 구축하고 운영하고 활용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컴퓨팅 팔러시에는 바이오스나 부트 오더를 어떻게 할지, 그다음 버추얼 미디어, 그다음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어댑터를 우리가 BIC 같은 카드 같은 경우에 여러 개의 어댑터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트워크 어댑터나 아니면은 어, 이 센 네트워크 카드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어댑터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그다음에 아이스카시 붓을 할지, 그다음에 랜과 센에 대한 커넥티비티, 그다음에 스토리지 팔러시 같은 경우에는 SD 카드나 이 서버에 장착된 스토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드라이브 컨피그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넣게 되고, 매니지먼트 팔러시에는 관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디바이스 커넥터가 어떤 경우에 쓰이죠? 우리가 각각의 모든 서버들이 인터사이트 연동이 될 때 디바이스 커넥터를 통해서 연동이 되고, 디바이스 커넥터를 통해서 핸들링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IPMI를 활성화를 할지, LDAP나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그 다음에 SMTP나 SNMP, SSH를 활성화할지, 이런 여러 가지들, 그리고 버추얼 KVM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서버 프로파일 통해서 만들게 되고, 그러면은 이 서버 프로파일을 서버에 배포를 하게 되면은 실제 서버는 이 서브 프로파일의 정책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해서 부팅이 되면 설정이 완료가 되겠죠. 설정이 완료가 된다는 것은 물리적인 서버가 OS를 설치하기 전 단까지 완료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개의 네트워크 포트가 필요하고 몇 개의 샘 포트가 필요하고 디스크 구성을 어떻게 할지, 이런 여러 가지들, 부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돼서 실질적으로 OS를 설치할 수 있는 단계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IMM 서버 프로파일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얘는 이 UCS 서브 프로파일 탭에서 FI 어태치드 서브 프로파일로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파일 구성에 포함해야 되는 정책을 할당하거나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모든 정책에 대한 이런 설정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 당연하겠지만은 단일 서버에만 프로파일 할당 가능하게 되겠죠. 내가 프로파일을 만들게 되면 그 프로파일 자체는 특정 서버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 프로파일 계속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템플릿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추가로 연동되는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프로파일을 복제하고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UCS 서브 프로파일들을 우리가 CSV 파일로 해서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어, 이 UCS 매니저의 서비스 프로파일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서비스 프로파일에 만들어져 있는 데가 몇 개의 닉을 만들었고 몇 개의 FC 포트를 만들었고, 이런 여러 가지 설정들에 대해서 UCS 매니저로 들어가서 각각을 봤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통합해서 보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인터사이트 기반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서버 프로파일들의 프로파일을 10개, 뭐 20개, 100개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은 CSV 파일로 얘 익스포트를 해서 실제로 내가 몇 개의 닉을 만들고 몇 개의 FC를 만들어서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이 파일 기반으로 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고, 프로파일을 내보내고 그다음 태그로 지정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향후에 관리 운영을 하게 될 때 내가 이 인터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지 않더라도 가장 최신의 내가 익스포트해서 받아놓은 CSV 파일을 통해서 이 서브 프로파일을 몇 개의 닉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이런 것들을 조금 요약된 형태로 해서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리고 이 프로파일 요약 패널은 이제 프로파일에 대한 목록이나 상태나 연결된 엔드포인트 등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캡처된 화면 자체가 UCS 이 인터사이트에서 보시고 있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서버 프로파일을 만들고 생성하고 배포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서버에 OS 설치를 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완료가 됐다. 그리고 UCS 매니저 기준으로 이제 간단하게 매핑을 드리면은 서버 프로파일이 할당이 돼서 서버가 부팅이 돼서 올라와 있는 단계까지가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뭐
하이퍼바이저를 설치를 하든 아니면은 뭐 이제 단일에 이제 베어메탈 OS를 설치를 하든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걸 세 가지 말씀드렸죠. IMM 도메인 프로파일, IMM 샤시 프로파일, IMM 서비스 프로파일을 서비스가 아닙니다. 서버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배포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완료가 되고 나면 하나의 일련의 서버 프로비저닝을 위한 단계가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인터사이트에서 내가 GUI 기반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이번에는 간단하게 IMM 전환 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UCS 매니저들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세 개의 도메인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도메인을 쓰고 있고 잘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다운타임을 가져가더라도 최신의 관리 운영 환경인 IMM으로 전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구성들을 전부 다 가져올 수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보셨던 것처럼 IMM이 IMM으로 이제 활성화되기 전에는 FI가 초기화, 이레이지 컨피그레이션 중에 초기화라고 이런 단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인벤토리나 구성 가져오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 OVA 기반의 IMM 전환들이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IMM 전환 툴을 통해서 준비 상태에 대한 평가 보고를 보실 수도 있고 보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전환된 구성을 인터사이트로 푸시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만약에 초기화했다라고 하면 내가 그 구성을 전부 다 IMM으로 다시 활성화를 해서 다시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IMM 전환 툴을 통해서는 이것들을 조금 더 그런 이 중복적으로 해야 되는 번거로운 작업들을 조금은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OVA이기 때문에 이제 가상 환경만 있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배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OVA를 설치를 하고 내가 전환 툴을 통해서 인벤토리나 구성을 가져오고 필요에 따라서 인터사이트에 전환된 구성을 푸시해서 IMM으로 연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전환된 구성을 푸시해서 내가 기존에 있는 쓰고 있는 환경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전환 툴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 활용 사례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UCS X 시리즈의 구축을 하는 경우에 그래서 기존 서비스 프로파일 템플릿을 인터사이트로 확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예전 기존에 해놨던 구성들 뭐 부팅에 대한 정보, 바이오스나 랜의 센 연결 이런 정보들을 기존의 구성을 만들어도 그 구성을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전환한다거나 마찬가지로 VLAN이나 vSAN에 대한 패브릭 구성들을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서버를 IMM 도메인으로 이동할 경우에 기존에 있는 우리가 UCS 매니저의 이 서비스 프로파일을 인터사이트의 서버 프로파일로 자동 전환하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인터사이트 서버 프로파일이 안에 상세하게 들여다봤더니 거기 안에는 기존에 우리가 UCS 매니저에서 서비스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만들어 놨던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전환을 하고 그 서비스 프로파일 우리가 맥과 그다음에 월드와이드 네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유지해서 넘어올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서버 세대로 전환하는 경우 M3나 M4에서 M6로 가야 되는 이런 경우에 기존 서버를 IMM 도메인으로 이동할 때 활용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인터사이트 폼 팩터 마이그레이션이라 해서 우리가 인터사이트 SaaS나 CBA나 PBA 간에도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책이나 프로필, 그다음에 템플릿을 복제를 하고 그다음에 보셨던 것처럼 서버나 도메인, 샤시 정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해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활용 사례를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들을 그대로 이 서비스 프로파일 템플릿을 그대로 서버 프로파일 템플릿으로 마이그레이션 함으로써 여기에 있던 기존 활용되던 이런 정보들을 그대로 포팅해 와서 새로운 우리가 이 기존에 있는 아이덴티티 풀이 있다 그러면 새로운 아이덴티티 풀에서도 그 UID나 맥이나 월드와이드 네임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활용 방안에 대한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안에서는 IMM 툴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IMM 전환 툴의 이제 워크플로우를 보시게 되면은 먼저 첫 번째로는
OVA 기반으로 배포되어 있는 IMM 툴에 로그인을 하고 여기 들어가서 IMM 전환을 추가하고 UCS 도메인을 추가를 하게 되면요.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가 기본적으로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그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설정들의 이 기존의 UCS 매니저 도메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 전부 다 이 IMM 전환 툴을 통해 확인이 되고 나면은 이후에 내가 인터사이트 계정을 추가해서 이 내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구성들을 푸시할 수 있게끔 일련의 스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워크플로우 형태의 이러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UCS 매니저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다운타임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단계별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IMM 전환 툴을 통해서 조금은 더 쉽게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오늘 제가 진행했던 것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IMM 자체가 우리가 UCS 서버나 도메인 관리를 간소화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중앙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의 새로운 모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IMM을 통해서 이 인프라 구성을 위한 이 정책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모든 설정이나 운영은 인터사이트 이제 UI에서 진행이 되고 인터사이트 통해서 연동이 되고 나면은 펌웨어 업그레이드라든지 아니면은 이 서버에 대한 프로파일, 편집, 복제, 할장들 이런 모든 작업들을 하나의 통합된 인터사이트 UI 포털에서 모든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원화되어 있던 여러 가지 UCS 매니저나 UCS 센트럴, CIMC 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인터사이트 UI로 통합이 돼서 인터사이트 하나의 포털 내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UCS 자원들에 대한 펌웨어 업그레이드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 정책에 대한 설정, 변경, 그 다음에 할당 이런 작업들을 전부 다 할 수가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이제 슬라이드 뭐 여기까지고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이제 패널 창에 자유롭게 채팅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 만약에 지금은 뭐 생각나지가 않으시지만은 나중에 혹시나 추후에도 궁금하신 부분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저희 이제 CSS 팀으로 컨택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